네, 강프로입니다. 자, 테슬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지금 7%대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미증시 장중이고요. 새벽 2시입니다. 2시. 자, 실적 발표 나왔죠. 그리고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어제 제가 테슬라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죠. 실적 발표는 인도량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미 그쵸? 최소한 예상치가 낮아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낮아진 예상치조차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주가는 빠지지 않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반영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사실상 거의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작살이 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테슬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영상을 남겨드린 내용을 보더라도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실적까지 나쁘게 나와 예상치를 하회한다? 실제로 실적치를 보면 1분기 조정 EPS는 0.27달러로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빠졌어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를 나왔냐면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부터 미국 정부 관련 업무 시간 도지죠. 상당히 줄이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지한다. 그리고 트럼프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현지화된 공급망 구축으로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뭐예요? 1분기 조정 EPS.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이렇게 보진 않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 주당 이익이 늘어야 주주 환원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도량 자체가 이미 박살이 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예요. 이미 선반영되어 있으니까. 자, 제가 어저께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저께 영상입니다. 가격 반영이 끝났다. 그리고 그 전에 인도량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죠. 자, 보세요.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시가총액에 맞춰서 높게 발표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미 고가 대비해서 50%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50% 이상 났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에서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13% 낮아진 부분까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나스닥이 이미 경기 침체 구간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여기서 15,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간다? 그럼 채권금리 지금보다 훨씬 더 급등합니다. 30년물 5%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트럼프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관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걸 무시하고 계속 간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무슨 얘기였냐면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쁜 부분들 있죠. 관세 관련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로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 도지죠. 이쪽의 일만 계속해서 맡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왜? 그쵸? 트럼프 당선 시점에 그 주가, 이 구간에서 멈춰 있었을까요?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 즉 주가가 올랐다가 쭉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트럼프 당선 시점에 멈춰 있었다는 건 여기서 뭐가 발생했다? 가격 반영이 이미 끝났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요. 인도량 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발표가 되어 있었죠. 자, 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3만 6,681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3% 감소했어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상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주가가 올라간다. 즉 시가총액이 높아진다.
그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겨내기 위해서 실적이 무조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미 시가총액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시장 예상치도 낮아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낮아진 예상치조차도 뭐가 나왔다? 하회했다. 실제 실적이. 근데 주가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테슬라에 대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빠진 게 일론 머스크의 부재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나스닥의 전반적인 약세가 테슬라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물론 5월달 이후에는 머스크가 정부의 일을 줄이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하게 전달한 부분이 오늘 반등을 이끌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반등하는 이 구간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이런 상승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너무 트럼프가 기세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의 기세를 만들어준 건 일론 머스크 그리고 뭐 더 깊게 들어가자면 뭐 피터 틸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이미 오버슈팅된 부분은 지금은 다 끝난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절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 자, 설령 62평을 뭐 소폭 하회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조정이 끝났다면, 그쵸?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스닥도 지금 정도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뭐 관세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뭐 전체적인 테슬라 움직임에 대한 상황에 대한 머스크 부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나스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즉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나빠진다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서 15,000포인트를 이탈하고 내려간다? 연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야 채권 시장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연준은 최종 대부자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21일평을 돌파를 했지만 뭐 수직으로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등락 구간이 있을 거고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트럼프가 또다시 입을 열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미 최악의 구간은 지나왔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습니다. 왜? 변동성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 주도주 위주로만 거래를 하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시장 주도주들 있죠. 전체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1%대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선물 3% 가까이 강세 중이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23일 7시 38분에 쓴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3% 강세 중. 자,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데는 트럼프 코멘트 정리. 자, 내용 보세요. 지속적인 무역 전쟁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협의 중이고 단 시간은 걸릴 수 있고 관세는 낮출 것이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손 안 댄다. 단 금리 인하를 촉구한다. 아까 전에 제가 어제 영상을 보여드렸죠. 22일자 영상을.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나온 결과입니다.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 바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다렸었던 트럼프 푸시 발생을 한 거죠. 자, 내용 계속 봅니다. 트럼프 입에서 시작된 폭락이 트럼프 입으로 끝이 나고 있는 중이다. 주도주는 여전히 강세, 주도주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리고 쭉 보면 제가 4월 21일자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도 보면 보세요. 관세 악재는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한다. 그쵸?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정책 실패로 영국 총리가 45일 만에 축출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미국은
주식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나스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채권 시장으로 번지고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스템 리스크, 즉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가에서 62평 이탈할 때 그래 물량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꼭지에 샀을 때 너무 흥분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62평 이탈할 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은 모든 상황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가격 반영은 끝났다는 겁니다. 왜? 지금보다 더 빠졌을 때는 금융 위기급의 충격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꾸준하게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모두 그쵸? 실시간 타점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 즉 가격에 대한 부분.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예상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그 상황은 이미 예상치가 반영된 이후에 나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엔비디아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22년 떨어질 때부터 볼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내용 잘 보세요. 23년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AI 붐이 일기 시작했고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하고 이때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신고가를 돌파해버렸죠. 그리고 22년도에 안 좋았었던 부분 10달러에서 40달러까지 대략 한 4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신고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저가를 잡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될까? 신고가를 만들 때. 그 신고가는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이 구간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는 22년도에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수요 둔화가 있었고 이 수요 둔화가 실적을 박살내버렸죠. 주가는 이미 떨어진 이유가 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물려 있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매수 타점을 내가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장도 똑같고요. 미증시도 똑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모든 내용들은 제가 가격 기준에서 선반영되는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테슬라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된 2주입니다. 2주 안에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주도주 또는 신고가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1월달, 2월달 지나고 나서 진짜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지났는데 꼭지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미증시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즉 테슬라와 함께 내가 물렸다면 지금은 물타기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도 끝났어요. 저도 오늘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타점 그리고 종목군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